오늘은 블록체인이 가져오는 우리 사회에 주는 신뢰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얘기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밥 그라이필드라는 사람은 향후 10여 년 이상을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 중에 하나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단 탭스캇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는 기술들 소셜웹, 빅데이터, 클라우드, 로봇, 인공지능보다도입니다. 향후 10년간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그 기술 중에 가장 크게 바꿀 수 있는 기술 중에 기술이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빌 게이츠도 이건 번역이 안 돼서 그냥 영어로 그냥 써버렸는데 toward the force, 테크놀로지 기술적으로 테크놀로지의 force를 가져오는 그런 저기라는 거죠. 기술이라는 거죠. 물론 저도 또 한마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작년까지는 모든 것의 인프라다. 인프라 of everything이다 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모든 것에 신뢰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다 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어떻게 생겼냐면 블록체인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만들기 위해서 뒤에 돌아가는 원장 시스템인데 원장 시스템이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모든 거래를 기록하고 저장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는데 어떤 특징을 갖냐면은 이게 한 번 들어가면 다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퍼즐이기 때문에 퍼즐 꼭지 한 번 만들어지면 그 꼭지는 거기에만 들어가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열쇠를 2개 주는데 하나는 개인 키고 하나는 주소 키입니다. 그 퍼블릭 키라고 그러는데 주소 키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는 그러면은 이게 익명성을 주는 거야 하고 알고 계신데 사실은 익명성을 주는 게 아니고 가명성을 주는 겁니다. 가명성이라 하면 내가 네이버에서 가명을 기평이 이러고 쓰면은 그게 가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다 충분히 들여다보면 여러 기평이라는 이름의 데이터가 다 충분히 많이 모아지면은 실명이 누군지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게 가명성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잘못 아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익명성을 주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가명성을 줍니다. 왜냐하면 어떤 거래가 있으면 거래가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남습니다. 영원히 남게 되면은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군지 적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적시하게 되면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쭉 끓여 나오는 거예요. 그림이 쫙 그려지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블록체인의 이런 신뢰성을 기반으로 해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경제 시스템에서는 영국 정부에서 영국 영란은행에서 작년에 거시경제 영향력에 대해서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냈는데 이 사람들이 되게 재밌는 건 영국 영란은행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미국 경제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냈는데 GDP가 3%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어떤 때 그런 경우가 있느냐 하면은 GDP의 30%를 디지털 화폐로 발행을 할 수 있으면은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게 쉬운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GDP가 3%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국들이 영란은행은 디지털 화폐를 우리가 발행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러고선 보고서를 냈는데 각국마다 각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컨대 싱가포르는 이미 이더리움 기반으로 화폐를 연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웨덴 은행은 2019년까지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하겠다고 저기를 했고요. 공개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영란은행, 인민은행, 중국 인민은행 다 하겠다고 선언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게 다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직은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될 수 있는지는 한번 봐야 됩니다. 뭐냐면은 캐나다 은행은 포기했습니다. 재작년에 연구해서 한 2, 3년 전에 연구해서 작년에 결론 내고 그동안 테스트하던 플랫폼을 팔아버렸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소 부족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이제 포기한 나라는 바보냐,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나라는 바보냐, 이게 아니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보완이 확실하게 필요한 게 저 데이터에서 이 장표에서 보여주는 거죠.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인증제도를 아까 보셨지만 불가역적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데이터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불가역적으로 만들어준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무엇은 인증 데이터가 굉장히 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증 데이터 우리가 지금 저 같은 경우 우리 국가는 국가 전체가 인증 국가인 것 같아요. 뭐 인증 제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제가 이제 어디 뭐 박사도 하고 뭐 이거 다 했는데 인제 와서 졸업증명서 내라고 그러고 학부 졸업증명서 내라고 그러고 학부 더 기가 막힌 거는 학부 성적증명서 내라고 그럴 때 어휴 근데 뭐 사실 서류 처리하는 사람들은 그게 다 당연한 걸로 생각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블록체인 갖고 인증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 국가 이런 기록 관리 시스템도 한번 임뮤터블하게 불가역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태까지는 사회적, 경제적, 무슨 정치적인 변화가 이런 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코인을 마구마구 묶고 발행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지금 쭉 해갖고 암호화폐 만들다가 암호화폐 실제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암호화폐 만들다 보니까 이거를 아까처럼 이제 자산 등기하는 데 쓸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재산을 등록할 수 있으니까 재산 등록하는 비트코인에다가 재산 등록하는 걸 만들다가 재산 등록하는 것만 하니까 좀 불편하니까 비트코인에다 재산 등록하지 말고 그냥 비트코인을 하나 만들어 갖고 자산 등록용 코인을 하나 만들자 해갖고 만드는 것들이 저 뒤에 나온 자산 중심 코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고 플랫폼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아까 비트코인도 사실은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플랫폼이나 그 다음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는데 그중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건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일 겁니다. 근데 이 플랫폼들이며 이런 블록체인들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누가 그 학문적으로 공부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냥 개인이 나는 이런 코인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러고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갖고 오늘 내가 생각에 기분도 꾸리하고 날씨도 꾸리하니까 내가 비트코인은 2,100만 개밖에 안 만들어졌는데 난 4,200만 개 만드는 코인 하나 만들 거야. 이렇게 하면 비트코인 소스 코드가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해갖고 그냥 파라미터 고쳐갖고 만들면 됩니다. 코인을 그래서 저기 2,000개 넘는 코인이 아니고 실제로는 나 같은 사람이 만들었다 그러면 전 세계 저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수만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십만 명이 있거나.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씩 만들었으면 수십만 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만들어진 것들이 설계자의 설계 사상이 있어서 그 설계 사상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내가 네 코인 갖다 쓸게 하면 실제로 트레이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험이 뭐가 있을까요?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증명이. 학문적으로 연구가 부족해버리기 때문에 뭐가 되는지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이 사람이 내가 사기를 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에러가 있는지 뒤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보통 인공지능 기술이다 그러면 인공지능 기술은 1956년에 다트마트 저기서 컨퍼런스에서 시작해갖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60년, 50년, 60년 동안 70년입니까?
60년, 70년 동안 이게 숙성이 되고 나서 이제 산업화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학문적 연구가 되고 나서 나중에 산업화가 되는데 블록체인의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익명을 그것도 실명이 아니고 익명 쓰는 사람이 어느 날 나타나고 나 이렇게 코인 만들 거야. 그러고 백서를 쓰는 겁니다. 백서 쓰면서 백서 잘 쓰였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괜찮은데 그리고 서로 사고팔고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대부분의 이니셜 코인 오퍼닝이라고 하는데 ICO라고 합니다. ICO는 멋있게 만든 말이고요. 저도 ICO를 한번 하고 싶은 욕심이 좀 있는데 왜냐하면 2시간이면 하나 만드니까요. 그래서 생기는 것들이 블록체인 기반 코인들인데요. 문제는 이제 이더리움이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서 나쁜 예로 제가 들고는 있는데 그렇게 그리 나쁜 예는 아닙니다. 또 이더리움은 어떤 그 사상을 갖고 만들었냐면은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에 쓸 수 있게 우리는 만들겠다 하고 디자인을 했어요. 이미 이더리움이 스마트 계약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 하고 만들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거에 적합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은 2100만 개만 만들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2100만 개 이상은 나갈 수가 없도록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무한대로 만들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설계를 했습니다. 장점으로 이 사람들이 내세운 건 뭐였냐면은 이게 튜어링 완전성을 갖는다 이러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한테 그 세일즈를 했습니다. 세일즈 그 피치가 그거였는데 튜어링 완전성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쓰는 컴퓨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뜻을 갖냐면은 모든 에러를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다는 거예요. 불확정성에 오픈돼 있다 이라고 얘기하는데 undecidable한데 한 문제에 오픈돼 있다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장점이냐 하면은 그래 모르겠어요.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확실한 거는 세일즈 피치가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건데 세일즈 피치 이거 갖고 세일즈를 굉장히 크게 했는데 이분들은 그래가지고 해킹을 굉장히 심하게 당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을 가지고 스마트 계약을 만든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이 The DAO라는 애플리케이션이었는데 5,500만 불을 한 방에 당했습니다. 그래서 The DAO는 망했어요. 그 다음에도 여러 번 해킹 어택을 받는데 해킹 어택 당할 때마다 새로운 패치를 내놓고 그래서 올해 2월까지 5번 패치를 내서 하드 포크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하드 포크라는 걸 하는데 지난주에도 7월 달에 코인대시를 이더리움을 쓴 코인대시라는 게 또 해킹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저기가 이더리움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굉장히 컨트로버셜하고 굉장히 반박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더리움이 굉장히 좋은 거는 이런 계약서가 스마트 계약서가 이렇게 쉽게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A가 B한테 부동산을 사서 주는데 그 부동산이 언제 몇 시에 돈이 들어오는 순간 돈이 내 지갑에 이더리움 돈이 5,000개 찍히는 순간 그 명의 변경을 해줄게 하는 식으로 스마트 계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한 문제예요. 제가 보는 한 문제는 학문적인 연구 없이 그냥 만들어져 놓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9살짜리가 그냥 만들어 갖고 컴퓨터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천재적인 청년이건 젊은인 건 틀림이 없는데 학문적인 이해가 떨어져서 이게 튜어링 컴플리트가 튜어링 완전성이 무슨 뜻인지 저차도 모르면서 그걸 가지고 세일즈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에 속아 넘어갔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거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는 거죠. 저한테 와서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게 전 세계 사람들의 문제는 그거 같아요. 저한테 와서 물어봤으면 제가 확실하게 대답을 해줬어야 되는데
또 하나 문제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이 마이닝을 하는 그 보너스를 요즘은 12.5개 비트코인을 주는데 12.5개의 비트코인은 3,000불을 기준으로 하면 보너스가 36,000불인 겁니다. 3억이 좀 넘고 한 4억쯤 되죠. 그죠? 4억 원을 보너스로 주는 겁니다. 내가 권리만 가지면 블락 만들 수 있는 권리. 손 들고 나 블락 만들 수 있어 이러고 손 들어서 블락만 만들면은 4억 원이 탁 생기는 거예요. 매 10분마다 생깁니다. 매 10분마다 4억 원을 보너스로 주기 때문에 마이닝이라고 하는 프로세스인데 마이닝이 굉장히 중요한 돈 만드는 비즈니스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닝 기기들이 막 발달을 해요. 요즘은 마이닝 하는 게 거의 이런 수준으로 마이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트북 갖고 뭐 마이닝 한다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자원 낭비에 대한 이게 그 대안으로 여러 가지 컨센서스 메커니즘이 제한되고 있고 실제로 여러 코인에서 사용되는 거 있습니다. 그게 한 가지 이제 문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지금 다른 컨센서스를 썼으면 좋은데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그 코인들은 그 마이닝 메커니즘을 선호를 하더라고요. 성능은 물론 이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10분마다 만들어지는데요. 이더리움은 10초마다 만들어지고 하는데 10초마다 만든다고 하면은 트랜잭션 그 거래를 몇 개나 초당 몇 개나 그 핸들할 몇 개나 처리할 수 있는데 이런 게 굉장히 그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아직은 안 나왔는데 나오지 않는 한 디지털 화폐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를 만들 수는 없다. 아까 얘기가 영란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만들기만 하면은 매크로 이코노믹스의 GDP가 3% 증가하더라 이러고 거래 보고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게 지금은 좀 어렵다 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또 하나는 비트코인의 가격, 거의 모든 사이버 코인의 가격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거의 뭐 중국에 대해서 비하할 생각은 없지만 중국에서 아무래도 이제 지하 경제 사이즈가 중국은 크니까 지하 경제에서 나오는 돈들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 전 세계 한 85%에서 90%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위안화가 평가절하가 되면은 비트코인 그 화폐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6불 40 달러당 6.4 위안에 6.5 위안에서 6.8 위안까지 평가절하가 됐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거의 400불에서 700불까지 800불까지 봐도 좋을 만큼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0% 증가를 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중국의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이나 사이버머니의 가격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1,200불에 팔고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 정부에서 거래소들 불러갖고 말 한마디 했더니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800불로 딱 떨어지더라고요. 1,200불에서. 그러고선 살살 올라가고 1,200불로 다시 올라가길래 저는 그냥 싹 팔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블록체인 이런 크립토 화폐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게 범죄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실크로드라는 그 웹사이트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범죄에 사용된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주로 총기류나 뭐 마약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팔아서 이때 그 FBI가 이 사람들을 저기를 했을 때 체포했을 때 여기 사이트를 크랙다운했을 때 여기 연 매출이 2 빌리언 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조였다고 합니다. 2조. 엄청난 거죠. 마약 주고파는 사이트로. 또 이게 블록체인 같은 경우 마운트 꺽스라는 게 있는데 마운트 꺽스라는 게 굉장히 티피컬한 해킹의 예인데 거래소라는 비즈니스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거래소가 대부분 세 사람이 하는 비즈니스입니다. 세 사람이 하는 비즈니스는 뭐냐면 한 사람은 CEO고 한 사람은 CTO고 마지막 한 사람은 알바입니다.
알바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1조씩 왔다 갔다 하는데 보면은 자기는 시급 10,000원 받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털죠. 그죠? 털죠.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는 거예요. 저게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최근에 사고가 조금 나긴 했는데 저 3명이 있으면은 보안도 안 되고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운트 걱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저기가 그 마크 카펠라스라는 사람이 사실은 사기꾼이었어요. CEO가 사기꾼이에요. 이거는 알바가 사기꾼이 아니고 CEO가 사기꾼이라서 이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아니면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CEO가 턴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회사 주머니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돈을. 그럼 그 회사 CEO가 사기꾼이면 그냥 사기꾼다. 이 거래소는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갖고 지금까지 3분의 1에 해당되는 그 거래소가 털렸습니다. 그리고 반이 문을 닫았어요. 계속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거고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거기다 또 폰지 사기까지 여기 또 저기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여러분들 원코인이라는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원코인은 사기입니다. 사기. 그냥 폰지 사기입니다. 이미 저기까지 됐는데도 사람들 오로라 코인이라는 것도 또 그렇습니다. 오로라 코인이라는 것도 그 아이슬란드의 그 전 국민 상대로 사기친 케이스입니다. 코인 발행한다고 사기쳐. 거기다 자금 세탁 통로로 사용되고 있고 랜섬웨어 나야나 보셨으면 알겠지만 나야나 돈 털리면서 어디로 털려요? 비트코인으로 털립니다. 규제 준수도 우리가 이게 금융회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규제가 있거든요. 팔로우해야 되는 그 규제들이 자금 세탁 방지법이나 고객 파악 규정 뭐 이런 개인정보보호법 아니면은 right to be forgotten 이런 것들이 다 저희 금융사업자들은 다 하고 정보사업자들은 다 해야 되는데 이런 게 3명이서 하니까 거의 불가능한 저희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은 사실은 국가 4차 산업혁명의 기본이 되는 신뢰를 만들어주는 그런 그 신뢰 시스템으로서 가장 좋은 기술일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냐? 국가적인 전략은 우리가 어느 것에 집중을 해야 되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W3C라는 그 커뮤니티 그룹을 우리끼리 만들어서 전 세계 그룹들을 리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게 참 블록체인이 되게 재밌는 그 기술인 게 이제 만들어진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제안서 낸 게 2008년이고 실제로 2009년부터 2009년에 비트코인 처음 만들어지면서 처음 임플리먼트가 됐는데요. 이제 8년밖에 안 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가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해왔거든요. 그래서 오래 해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공인인증서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미워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미워하는 시스템이 뭐예요? 공인인증서, 그죠? 국민적으로 미워요. 근데 공인인증서 시스템이 그리 나쁘지 않은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공인인증서가 나쁜 건 뭐예요? 나쁘냐면 거기 액티브엑스가 붙어서 다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공인인증서 자체는 사실은 그리 나쁘지 않은 시스템이고 표준에 가까운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거는 우리가 공인인증서를 2002년부터 15년간 죽자사자 사용해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익스피리언스가 굉장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의 그걸 PKI 방식이라고 해요. 공인인증서라는 게 PKI 방식입니다. 공인인증서 전 세계에서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인도나 에스토니아나 아니면은 네덜란드나 뭐 이런 나라들이 한국, 네덜란드, UK는 이미 옛날에 만들었고요. 에스토니아, 인디아, 미국이 만들 것 같아요. 미국에 작년에 보고서 나온 게 미국에서 만들 것 같아요. 아마 전 세계에서 만들어질 거고 우리가 표준 그 BK 시스템을 인증서 시스템이 아마 유엔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표준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PKI 시스템 말고 인증 시스템은 두 개가 갈 거다.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인인증서 시스템처럼 가는 방식하고 또 하나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가는 시스템일 거다. 해갖고 이번에 ISO 가서 저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그 주도를 하겠다 그러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국가 기록도 우리가 만드는데 블록체인 기반으로 데이터 활용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코인 보시면 알지만 이더리움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한국 분들입니다. 한국 분들. 이더리움을 이해를 하시고 사시는 겁니까? 하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데가 없어요. 왜냐면 무조건 누가 사는지도 몰라. 근데 전 세계에서 지금 리스트 보면 1, 2, 3위 그러면 1, 2, 3, 1, 2등이 지금 한국에 있는 거래소가 이더리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왜 사니? 왜냐하면 무한 공급이 되는 코인인데 왜 사니? 이런 거 물어보고 싶은데 그 돈을 뭐 엄청나게 집어넣는 분들이 있어요. 있기는. 그 왜 그러냐? 교육이 좀 필요해요. 사람들이 한국 분들이 요즘 묻지마를 너무 좋아하고 계신데 왜 투자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묻지마 이러고선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장 당면한 시급한 문제는 신뢰 시스템 갖다가 지금 인스톨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